상대방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래요.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 다시 원점이에요. 왜냐? 이 상대방에게 득을 주는 사업만 영속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반갑습니다. 연금형부동산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를 통해서 강남빌딩을 갖고 싶은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번 영상을 소장님을 통해서 강남빌딩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강남빌딩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 부동산을 통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은행 담당자를 통해서 살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아. 지인을 통해서도 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과 나를 통해서 갖게 되는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좋은 건물을 산다, A급 빌딩을 산다, 이게 사람마다 또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저를 통해서 강남빌딩을 갖게 되어야지만 그 건물이 A급이다 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강남빌딩 업계에서 오래된 분들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굳이 여기랑 다른 곳들이랑 차이가 도대체 뭘까?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황 사장 너가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입니다. 만약에 10개를 거래했다고 쳐. 이 10개 중에는 두 사람 다 A급이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체가 다 A급이기는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래를 하다 보면 괜찮은 거 한두 개 걸릴 수 있어. 예를 들면 공부를 못해도 시험을 보면 20문제 중에 한두 개는 맞추잖아. 20문제를 다 맞추는 학생이 인서울 대학교 갈 확률, 서울대 갈 확률에 예를 들어서 베팅을 할 거냐, 아니면 20문제 중에 한두 개 맞춘 학생한테 베팅할 거냐, 이거는 다른 문제야. 물론 여기도 정답이 있었어. 여기는 정답만 있었어.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야. 근데 어떻게 너가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 다른 사람도 다 정답이라고 말하는데 너랑 무슨 차이야? 책임의 차이예요. 그럼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는데? 오래된 건물을 사서 명도하고 철거하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임대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임대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채워져야지만 잔금을 한다는 거. 세입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잔금을 안 한다는 거. 그러면 잔금하기 전에 대출이자는 누가 내는데? 제가 내요. 이거 진짜 책임이에요. 지금 강남에 건물 엉뚱한 데 사서 지어가지고 공실이어서 이자 한 달에 몇 천만 원 내지는 그 이상 내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회원분들 중에는 제가 10년 넘게 건물을 지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잘 된 경우 있겠죠. 안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잘한 케이스를 얘기하겠죠? 한 번, 두 번. 근데 이 사람이 그 잘한 케이스가 될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저희는 위치가 별로야? 안 해요. 왜? 제가 그걸 책임지는데 어떻게 해요? 물론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얼마 남을 거 아니에요. 수익 구조가 뭐예요? 그때마다 너무 달라요. 책임을 지면 분전되거나 마이너스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건축비가 올라갈 거를 저도 예측은 못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예측 못할 때도 있어요. 예측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최근에 몇 년 전에 공사 비용이 많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 그때도 그 시작 전에 우리가 금액을 정한 대로 갔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한 게 진짜 아무 이익 없이 내지는 손해를 끼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 그렇지만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책임 안 지고 지어놓고 내지는 PM만 하고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입지랑 본인이 선택한 구조랑 인테리어 했잖아요. 그건 본인 거죠. 이 업계는 다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비정상이지 사실은. 그치, 안 그래? 맞잖아. 이게 정상이잖아. 정상이잖아. 본인이 샀고 본인이 설계 다 했고 해서 잘못됐어. 대출이자 내고 있어. 그거 나중에 가격 오를 건데 그 정도는 참고 견디셔야죠. 그 전이랑 얘기가 다르잖아. 그러다가 이제 소송해봤자 예를 들어서 계약서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 그게 없게 되는, 세입자를 채우고 잔금한다를 계약서에 쓸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예요. 최근에 연금형부동산연구소가 건물들을 막 사서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보고 믿겠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신뢰가 좀 덜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신뢰가 돈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앞으로 100년, 200년이 흘러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신뢰라는 거는요, 제가 감농사를 짓는다고 칠게요. 올해 너무 잘 됐어. 그래서 당도가 13브릭스가 나왔어요. 13브릭스면 거의 설탕물이야. 그래서 이번에 너무 달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팔았어. 그걸 3년 연속 그렇게 팔았어. 단골이 한 1000명이 생겼어. 너무 좋겠지.
근데 6년 차에 감농사가 잘못됐어. 재봤더니 11브릭스야. 11은 달긴 한데 이런 정도 느낌이거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팔면 팔려. 지금까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고 보고 바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다음 해도 만약에 11브릭스 나왔는데 똑같이 팔았어. 그러면 반 이상 단골은 없어질 거야. 이 사람은 신뢰랑 돈을 바꾼 거야. 여기에서 제대로 하려면 10일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야. 10일이니까 반값 받겠다 하거나 아니면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돼. 브랜드에 전혀 안 맞는 기준의 감이 만들어져서 이거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폐기하는 거 보여줘. 근데 그 다음에 제대로 나왔다 치면 제가 2년 동안 고생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이번에 정말 제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예전 가격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곤란합니다. 그래서 뭐 1.23배 얼마를 받겠는데 그 금액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사시고 아니시면 안 사셔도 됩니다 하면 난 그 사람들 다 산다고 해서 나도 사. 본인 기준에 맞았을 때 하는 것, 안 맞았을 때 안 하는 것이 그게 신뢰지. 나도 과일 가게 가서 사 먹어보면 늘 맛있다고 하는 데 있어. 어떨 때는 엉망진창이야. 그럼 그 가게 또 안 가. 근데 어떤 데는 이럴 때 있어. 오늘은 별로니까 그냥 뭐 과일 꼭 드시고 싶으면 이거 별론데 이거 그냥 몇 개만 가져가세요. 내일 모레나 아니면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할 때 그 가게는 계속 가지. 맛이 없어도 그 가게에선 먹어. 왜? 사실대로 말하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가게들은 그렇지 않지. 그러고 나서 왜 장사가 안 되지 이런단 말이야. 아무리 불경기라도 확실한 곳은 계속 잘 돼. 이 얘기가 제가 지금 건물을 안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건물이 지금 제대로 된 게 잘 없는데 거래 한번 하면 내가 얼마 버니까? 저는 벌질 못해요. 왜? 책임지는 구조니까요.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엉뚱한 걸 하고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왜 짰겠어요? 저를 통해서 건물을 하는 분이 한 배를 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았으면 B+급 뭐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남 건물 제가 10년 넘게 했어요.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서 느끼는 건 이건 현장에서밖에 못 느낀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건물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 느끼고 있어요. 현장에서. 지금 다져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다져지는 시기에 하면 되지 않아? 네,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엑스파일에 10개가 넘는 건물을 갖고 있어요. 이게 조건이 좀만 더 좋아지면 10개가 동시에 다 조정이 되면 10개 다 할 거예요. 한 번에. 왜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어? 이게 다져지는 게 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 시장이 좀 더 이렇게 된다? 그럼 지금 하는 게 손해겠죠. 최적의 시점에 해야 저도 득이 되고 저를 통해서 하는 분이 득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득이 안 되는데 제가 득이 될 수 없고 제가 득이 되고 여기 손해보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둘 다 득이 돼야지만 되는 구조고 제가 손해는 볼 수 있어도 이분이 손해볼 수는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거 건물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제 거로 하는 거예요. 100%. 이 조건 최선일까? 건물주들 다 상대하면서 지금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조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뭐 얼마나 차이 나는데 건물 하나에서 몇 억 차이 납니다. 최소 5억, 10억 차이 납니다. 10개면요. 50억, 100억 차이 납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그 시기를 정확히 잡으려고 계속 매일 오늘도 부동산 만나고 어제도 만나고 물건 보고 오늘도 체크하고 저를 통해서 건물을 어떻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에 나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움직이는 것과 건물을 팔려는 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적의 시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황 소장이 이제 시기가 됐어야 하면 난 그때 사야지. 그때 가서 얘기 제가 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사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얘기는 하겠죠. 사실 그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얘기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직 안 왔으니까요. 그거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는 그분들이 잡아봐야 2-3개겠죠. 네, 저는 수십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왜 얘기 안 해? 돈 되는 시기를 누가 대중에게 얘기합니까? 물론 제가 예전에 과거 영상에서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됩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얘기하고 지금은 저도 지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정확한 시기를 타임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건물 살려고 하는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과연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할까요? 지금은 어려워요. 과거에는 그 시기가 쭉 계속 사야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딱 끊어졌다가 이제 제대로 되는 시기가 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사기 전에 그것부터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제가
하는 것과 다른 곳에서 강남 빌딩을 사는 것, 이 차이는 저는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강남구를 갖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이 자금이 있지만 시간과 아니면 지역적인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그래서 누군가 확실한 사람이 해주고 책임져 주길 원하는 분이 저희랑 맞아요. 요즘에 연락 오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건물을 잘못 사서 책임만 저희한테 져달라고 하는 연락들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애초에 왜 저걸 샀을까? 근데 왜 책임을 나한테 져주길 바라는 걸까?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능력이 가장 필요할 때가 제대로 된 건물 선정이에요. 그거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그 뒤가 별 볼 일이에요. 제가 오늘 화분 때문에 화원에 갔다 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에 이전을 하면서 화분 들어온 게 많아서 잘 살리려고 이제 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10년, 15년 전부터 화분값이 10만 원, 15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값은 오르지 않았고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금액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흙을 덜 쓰거나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흙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분은 흙가리가 돼요. 건물은 흙가리가 안 돼요. 건물은 앉아있는 땅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애초에 선정을 잘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실력이 발휘돼야 될 순간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잔금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은 저희 손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초반에만 책임지면 뭐가 소용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손 떠난 상태에서도 책임을 져주는 건지. 이게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임차를 맞춘다는 것도 지금 시장이 혼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부실하게 맞춰놓고 맞췄다고 하고 잔금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는 정상 임차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임차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임차를 맞추고 잔금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임대 관리를 본인의 생각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맡기고 싶으면 맡길 수 있고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관리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관리, 보통 우리가 부동산이나 예를 들어서 관리회사에 맡겨서 임대 관리하는 형태, 이거는 시설 관리 위주, 그리고 세입자가 나가면 세입자 구하려고 노력하는 형태겠죠. 그러니까 책임은 없지만 그걸 도와주는 형태의 임대 관리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책임 관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데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는 데가 희한한 거예요. 이제 저희가 희한한 거죠. 세입자 연체와 상관없이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보장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근데 둘 중에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저희가 기본 관리도 보통 여타 다른 임대관리 회사의 기본 관리랑은 차이가 많습니다. 문제사항 해결을 적극적이다 못해 아주 매우 너무 적극적이어서요. 임대 관리를 받는 분들이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 선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화 통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찾아갑니다. 약속을 받고 어기면 또 찾아갑니다. 이 말이 그냥 찾아가는 게 뭐 어려워. 그분이 약속을 정확히 서류로 쓸 때까지, 받을 때까지? 그거 협박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로 약속한 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불편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불편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그래요. 늘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언제까지 할 거냐, 서류 쓰고 예를 들어서 그거 이행 안 되면 다시 가서 만나고 왜 그러냐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알아보고 이렇게까지 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건물 문제가 생기는 것도 저희가 즉시 가서 확인하고 수리하고 안 됐을 때 다시 수리하고 이거를 저희가 영선 반장님이 있는 거 저희 카페에도 글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걸 즉시 대처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해요. 정말 그게 맞아? 정말 맞아요. 정말보다 어떻게 이게 사실을 더 어떻게 미사역을 붙여서 얘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뢰가 돈이라고 생각해요. 100% 확실해. 그럼 이 사람이 믿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확실히 받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게 보편적인 상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 전체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아무리 AI고 뭐고 다 아무리 변해도 신뢰가 가장 큰 돈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믿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믿는 거에 대한 보답을 확실히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보답이 영속적이냐. 물론 사기꾼들은 당장 얼마 해서 도망가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길게 보거든요. 엄청 길게. 대를 이어서 할 생각이에요. 이 약속을 지켜서 잘못될 거면요. 잘못돼도 좋아요. 그럼 그 뒤에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성공자의 책에 다 그렇게 써 있어. 그리고 그들의 경험이 다 그래.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잘못됐어. 가서 솔직히 얘기했어. 거기서 뭔가 한 번 더 투자를 해서 다시 대박이 나서 보답을 했어. 뭐 이런 거야. 그 신뢰를 어기면서 사업을 했던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물론 뭐 공과 과가 있겠죠. 하지만 이 틀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 금전적으로 손해본 적은 뭐 여러 번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뢰를 사는 거라고 생각해. 물론 그 당사자만 알아. 근데 그 당사자만 알지만 나도 알아.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알아. 그 관련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0.1g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누군가는 분명히 전달받을 거야. 그렇게 정말 얘기할 수 있다고? 정말이야? 내가 약속한 걸 못 지켜줬을 때 나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돈 손해본 건 고통스럽지 않아. 그건 뭐 난 편안하게 잘 수 있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책임 부분밖에 없을까요?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그건 맞아요. 책임을 져준다면 책임 안에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고 치면 입지 선정, 설계, 짓는 것, 그리고 인테리어, 세입자 관리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말이 책임이라는 단어 하나지만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 난 설계 잘해요. 나 건축 잘해요. 나 임대 잘 놓을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겠지. 잘하는 거 알겠어. 책임져줘?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업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뭐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 샀어. 이거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AS 해드려요. 몇 년? 뭐 3년이요, 5년이요. 3년, 5년 동안 문제없이 쓰는 거잖아. 임대 관리 언제까지 해? 매년 갱신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건물이 죽을 때까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건물 업계나 부동산 업계는 AS 센터가 없는 전자제품 파는 회사죠. 팔고 고장나면 그거 뭐 뜯어 적당히 알아서 고치시면. 사설업체 많아요. 요새 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되는 거고 AS 센터가 있는 곳은 신뢰가 있는 거죠.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이제 회원님들이랑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얘기를 하세요. 왜 그걸 고집을 하시냐고. 마이너스가 날 거라고 이제 회원님들도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마이너스를 나면서까지 왜 소장님은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책임을 져준다고 하고 그 고집을 하시냐.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이걸 업으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며칠 전에도 생각하고 뭐 좀 내가 책임 좀 덜 지고 이익은 취하고 이런 좀 중간 단계를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볼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상대방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래요.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 다시 원점이에요. 왜냐? 영속적인 사업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어야 되고 이 상대방에게 득을 주는 사업만 영속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모든 건물에서 제가 득을 다 보지 못했어요. 플러스 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자리가 더 확실하냐를 계속 따지게 돼요. 스스로. 어떤 설계가 더 나은 설계냐 계속 따지게 되고 어떤 인테리어가 더 좋은지 계속 연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럼 내가 손해나니까요. 여기가 손해나는데 나만 득보는 구조가 아니라 여기가 잘못되면 나도 같이 잘못되는 구조니까. 스스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업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정말 확실한데 아니면 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그 구조를 만들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발전하려고 그 구조 만들었다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이 상대방의 득을 만들어주는 사업만이 영속적이라고 책에서 많이 봤고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확신을 갖고 있는 입지에 제대로 된 구조와 설계를 만들어서 신축을 했을 때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있는 건물을 샀을 때 그걸 책임질 수 없다면 제가 실력이 없는 거죠. 저희 회원분들이 다 있잖아요.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도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그치. 소장님한테. 이것까지 책임져 줘야 돼? 이런 적은 없으세요?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 있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를 가질 때가 있거든. 그때는 조금 곤란하지. 왜냐면 저분이 해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좀 곤란하지만 들어줄 때도 있고 못 들어줄 때도 있는 거지. 뭐 이 정도는 해줄 만하다 하면 해. 결국 이 정도는 해줄 만하다는 게 다 금액으로 비용으로 나가는 거지. 그냥 뭐 이름만 바꿔 고쳐 써드릴게요 이런 건 없으니까 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 그분이
업체를 알아보고 수리를 하면 이만큼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면 적게 들어가는 경우에 그래 그럼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줄여나갈 거야. 다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해버리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걸 거부하는 일은 정말 특수한 경우 빼고는 없어. 우리가 책임을 져준다고 한 부분을 영역을 넘어서 계속 요구하는 경우. 미용실 가서 머리 했어. 파마 몇 달 가? 1년 가? 가봐야 3개월 6개월 가잖아. 1년 반 뒤에 와서 파마 풀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 그 영역까지는 너무 내가 힘들잖아. 하기 싫겠지. 나도 사람인데 내가 한 영역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다 무시돼 버리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 빌딩을 황 소장에게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게 좋은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저를 통해서 강남 빌딩을 갖고 싶은데 아직은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맞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연부연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